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미국 달러 패권의 시대가 사실은 거대한 균열의 정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팍스 아메리카나의 기조가 흔들리면서 이제는 단순히 어떤 국가의 화폐를 믿느냐의 문제를 넘어 어떤 시스템을 믿을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5년과 2026년은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코인이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부의 이동 경로 자체가 재설계되고 있는 건데요. 과거 근본 위제에서 달러 패권으로 넘어올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디지털 자산이 글로벌 리저브 자산의 자리를 꿰차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바뀌는 세상의 질서에 내 자산을 태우는 생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터커 칼슨과 전 시티은행 매니징 디렉터였던 콜먼 처치의 대담은 금융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는데요. 수십 년간 전통 금융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 입을 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제국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다음 기조자산은 반드시 특정 국가의 신용이 아닌 기술과 수학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을 증명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실제로 경제 시스템을 돌리는 유틸리티 자산의 시대라는 거죠. 달러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글로벌 엘리트들이 왜 지금 디지털 자산의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뉘앙스를 읽어내는 것이 투자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개인 투자자들과 일부 얼리어답터들이 만든 시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차원이 다른 돈이 들어오려고 대기 중인데요. 전 세계 제도권에는 약 100조 달러가 넘는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자본이 묶여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들은 법적인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단 1달러도 움직일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규제 명확성 작업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 100조 달러라는 거대한 대매수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규제 준수, 즉 컴플라이언스가 확립되는 순간 시장의 규모는 지금보다 최소 10배 이상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추측이 아니라 기관들의 자금 운용 원칙상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겁니다. 한때 블록체인을 부정하고 무시했던 전통 금융의 상징 스위프트의 태도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이 결국 체인링크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과 손을 잡고 상호 운용성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건 기존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한계에 봉착했다는 걸 자인한 셈인데요. 현재 국경 간 결제를 하려면 3일에서 5일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불투명성은 현대 경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시간 정산이 가능한 시대, 즉 블록체인 위에서 모든 금융 데이터가 흐르는 시대로 강제 전환되고 있는 건데요. 전통 금융의 거대 인프라가 블록체인이라는 고속도로 위로 올라타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XRP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XRP는 단순히 사고파는 코인이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서로 다른 화폐와 자산을 연결하는 중립적인 브리지 자산으로 설계되었는데요. 국경 간 결제에서 발생하는 수조 달러 규모의 마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가치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실현되려면 정보가 이메일처럼 순식간에 이동하듯 돈의 가치도 실시간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XRP가 바로 그 정산의 핵심 도구가 되는 거죠. 외환 시장의 거대한 유동성을 흡수하고 글로벌 정산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구조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투자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최근 아주 흥미로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는 미래의 금융은 모든 자산의 토큰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심지어 미술품까지 모든 실물 자산이 온체인화되어 토큰 형태로 거래될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거래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연중 무휴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며 유동성은 극대화됩니다. 2025년은 이런 토큰화 시장이 주류로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 수백조 달러의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될 때 그 기반 인프라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다 다음 세대의 부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XRP 레저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훌륭하지만 실제 기업들이 사용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수수료 변동성이 큽니다. 반면 XRP 레저는 처음부터 엔터프라이즈급, 즉 기업용 인프라로 설계되었습니다. 초당 수천 건의 트랜잭션을 단 몇 초 만에 그것도 아주 미미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송금뿐만 아니라 부채 발행, 부동산 토큰화, 스마트 계약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10년 넘게 네트워크가 단 한 번의 중단 없이 운영되며 증명해온 신뢰성이라는 점에서 타 프로젝트와 궤를 달리하는 겁니다. 과거 1996년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인터넷은 사기라는 비난도 많았지만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이 바로 그 1996년에 위치해 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2026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규제 명확성 법안,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걷어낼 것입니다. 정치적인 지형도 변하고 있고 규제라는 족쇄가 풀리는 순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의 제도권 자금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텐데요. 지금의 지루한 횡보나 소소한 하락은 거대한 상승장을 앞둔 마지막 매수 기회이자 폭풍 전야의 정적일 뿐입니다. 많은 분이 체인링크와 리플이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디지털 금융 스택에서 서로 다른 레이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체인링크는 현실 세계의 데이터와 블록체인을 연결하고 서로 다른 체인끼리 메시지를 주고받게 하는 표준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반면 리플과 XRP는 그 인프라 위에서 실질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치를 정산하는 결제의 끝판왕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체인링크가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망이라면 XRP는 그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두 거대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꿈꾸는 디지털 금융혁명이 완성되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인 투자는 단순히 차트를 보고 사고 파는 투기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부의 이동 경로가 바뀌는 이 거대한 길목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싸움인데요. XRP는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사는 자산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틸리티 그 자체입니다. 실사용이 가격을 견인하는 진짜 가치의 시대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작은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역사의 어느 편에 서 있느냐는 것이고 데이터와 논리는 명확하게 승자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